제2회 한국어 능력 시험 듣기 모의고사. 아래 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1번부터 20번까지는 한 번씩 읽겠습니다. 21번부터 50번까지는 두 번씩 읽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이가 3개나 상했네요. 이를 뽑아야 하나요? 아니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2번.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신호를 보지 못했어요. 안 됩니다. 사고가 나면 어쩌려고 그러셨습니까? 3번. 오늘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내일은 조금 더 추워질 예정이니 출근길에 든든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오겠습니다. 다행히 낮 동안은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 비교적 포근한 날씨에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내렸던 비가 그치고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4번. 이제 알겠지? 그럼 다음 문제를 풀어볼까? 이건 너무 복잡해 보여요. 수학은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문제를 보면 복잡하게 보여서 어려워요. 5번. 뭘 그렇게 찾고 있어요? TV 리모컨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일부러 숨기는 것도 아닌데 리모컨은 왜 자꾸 사라지는 걸까요? 6번. 세계전쟁 영화표 2장 주세요. 2시 10분에 시작하는 세계전쟁 말씀이시죠? 12시 45분에 시작하는 영화요. 아직 12시밖에 안 됐는데요. 7번. 요즘 기운이 없어 보여요. 친구들과 모일 때도 잘 안 오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요? 다이어트 하느라 그래요. 저녁을 안 먹고 있거든요. 저녁에 친구를 만나면 저녁 밥을 먹어야 해서 자꾸 모임에 가지 않게 되네요. 다이어트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8번. 이상하네요. 여기에 주민센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길을 잘못 찾은 건가요? 아, 한 달 전에 주민센터를 옮겼대요. 여기서 걸어가기에는 조금 멀어요. 간단한 서류는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사무실 가서 하세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남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9번. 오늘은 집 좀 치워야겠다. 설거지도 잔뜩 밀려 있고 빨래를 안 해서 수건도 모자라더라고. 그럼 내가 세탁기를 돌려놓고 설거지도 할게.
혼자 그 많은 걸 다 하려고? 나도 도와줄게. 여기 말고 화장실에 가봐. 거기도 지저분하더라고. 알았어. 그럼 설거지 좀 부탁할게. 십 번 여보세요? 엄마, 집에 언제 오세요? 지금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중이야. 오다가 마트에 들러서 장을 보느라 조금 늦었네. 정말요? 뭐 사오셨어요? 우리 아들이 수박 먹고 싶다고 해서 수박 사왔지. 쌀도 사고 반찬 재료도 많이 사왔어. 그런데 무거워서 혼자 못 들겠다. 그럼 제가 지금 빨리 내려갈게요. 응, 빨리 와. 기다리고 있을게. 십일 번 네, 선생님.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택시를 바로 불러드릴까요? 아, 그것보다 사람들에게 오늘 강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해 주시겠어요? 강연을 들은 사람들의 의견이 궁금해서요. 가면서 볼 수 있게 조사한 내용을 문서로 좀 작성해 주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곤하시면 팩스로 보내드릴 수도 있는데요. 괜찮아요. 기다리겠습니다. 십이 번 선생님, 김치에 양념이 있는데 김치찌개를 끓일 때 꼭 육수를 따로 끓여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김치의 신맛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미료 없이 깊은 맛을 내려면 육수를 꼭 끓여주셔야 해요. 그리고 김치의 양념을 모두 털어내고 찌개를 끓이라고 하셨는데요. 양념을 모두 털어내면 아깝지 않나요? 김치의 양념이 모두 찌개에 들어가면 오히려 지저분해지기 쉽습니다. 깔끔한 맛을 위해 양념은 털어내 주세요. 자, 그럼 육수는 미리 끓여 놓았으니 김치 손질을 시작해 볼까요?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13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신문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아, 네. 중고 피아노 광고 보고 전화하신 거죠? 네, 그렇긴 한데요. 아무리 중고라고 해도 너무 가격이 싸서 혹시 문제가 있는 피아노는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요. 아니요. 절대 문제가 있는 피아노는 아니에요. 저희 집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직접 와서 쳐보시고 결정하세요. 십사 번 시원전자제품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해에 저희 제품을 구입해주신 고객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작년에 생산한 저희 회사 선풍기에서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선풍기 날개에 문제가 있어서 1시간 이상 사용하면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불량 제품을 구입하셨다면 매장에 가져오셔서 신제품으로 교환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입하신 영수증이 없더라도 불량 제품을 직접 가져오시면 교환해 드립니다. 십오 번 편의점 자주 이용하시죠? 그런데 편의점 물건 위치에 고객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비밀이 숨겨 있는 건 아십니까? 편의점에는 음료 냉장고 매장이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음료는 편의점에서 가장 잘 팔리는 상품 중 하나인데요. 생수 한 병을 사러 잠깐 들른 고객이 안쪽에 있는 냉장고까지 가면서 다른 상품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또 휴지와 같은 상품을 아래쪽에 진열하고 아이들 장난감 같은 상품은 위쪽에 진열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휴지를 사러 온 고객이 충동적으로 장난감을 살 수 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16번. 내일 우리 등산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등산은 처음이라서 뭘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오래 걸어야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니까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게 중요해요. 이왕이면 그냥 운동화보다는 등산화가 더 좋고요. 산을 올라갈 때 땀이 났다가 중간에 쉬면서 바람을 맞으면 추울 수 있으니 옷을 꼭 2겹으로 입고 오세요. 그리고 소풍 가는 기분으로 도시락을 싸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짐이 무거우면 등산할 때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 과일이나 오이같이 수분이 많은 간식을 간단하게 싸오면 좋겠지요. 물은 꼭 챙겨오세요. 등산을 하면 분명히 목이 마를 거예요.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17번. 요즘 침대에 누워도 잠이 잘 오지 않아요. 잠이 잘 오는 방법을 찾아서 해봐도 자야 한다는 생각만 계속 하게 되고 잠이 들지 않아요. 그럴 땐 마음을 편히 가져야 돼요. 잠이 오는 방법을 찾아서 따라하는 것도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이라 오히려 잠이 더 안 올 수 있어요. 또 자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자야 한다는 생각부터 하지 말아보는 건 어때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질 거예요. 18번. 저기 좀 봐. 학생들이 다 비슷하게 옷을 입고 다니네. 응, 저렇게 입는 게 요즘 유행인가 봐. 학생 때는 다들 유행하는 옷을 입고 싶어 하잖아. 그런가? 나는 어릴 때부터 단정한 셔츠랑 바지 아니면 티셔츠만 입었는데 별로 불만은 없었어. 친구들이 내가 유행하는 옷을 안 입는다고 놀리기도 했지만 유행하는 옷을 입으면 저렇게 다 똑같아 보이잖아. 나는 그게 싫었던 것 같아. 19번. 준수 씨, 저 자전거 동아리에 가입할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같이 여행도 간대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와, 여행까지 간다니 대단하네요. 그런데 저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요? 저는 준수 씨가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인 줄 알았어요. 별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냥 집에서 혼자 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하면서 조용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편하고 좋더라고요.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꼭 같이 모여서 다니는 건 피곤하더라고요. 20번. 인터넷으로 옷을 샀는데 사이즈가 작아서 못 입고 있어요. 교환을 해야 하는데 택배로 보내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요. 인터넷 쇼핑은 정말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도 가게를 직접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쉽죠. 편하게 앉아서 많은 상품을 비교할 수 있고 주문을 하면 원하는 장소로 배달까지 해주잖아요. 교환하는 게 조금 귀찮겠지만 그래도 인터넷 쇼핑은 간편한 것 같아요. 옷은 직접 입어봐야 하고 신발은 직접 신어봐야 하니까 인터넷 쇼핑이 꼭 좋은 건 아니지만요. 수지 씨도 옷이나 신발 말고 전자제품이나 가구 같은 걸 살 때 인터넷을 이용하세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요즘 해외에서 한류 스타들의 인기가 많다는데 정말일까요? 저는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한류 문화는 해외에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한류의 인기를 국내에서 조금 과장시키긴 했지만 해외에서 한류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확실해요. 저는
일부 사람들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군요. 정말 인기 많은 스타도 있겠죠? 네, 해외에서 크게 성공한 한국 스타들도 많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한국을 알리는 노력을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한류 문화를 오래 사랑하게 될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해외에서 한류 스타들의 인기가 많다는데 정말일까요? 저는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한류 문화는 해외에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한류의 인기를 국내에서 조금 과장시키긴 했지만 해외에서 한류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확실해요. 저는 일부 사람들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군요. 정말 인기 많은 스타도 있겠죠? 네, 해외에서 크게 성공한 한국 스타들도 많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한국을 알리는 노력을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한류 문화를 오래 사랑하게 될 거예요.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적금 상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매달 약속한 금액을 저축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매달 자유롭게 저축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상품이 이율은 같나요? 이율은 다릅니다. 아무래도 약속하신 금액을 매달 저축하시는 방법이 이율이 더 높아요. 돈을 모으기도 좋고요. 신분증은 가져오셨나요? 신분증 주시고 서류만 작성하면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요. 오늘은 어떤 상품이 있나 알아보러 온 거예요. 적금 상품에 대해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주시겠어요? 집에 가서 아내와 의논을 좀 해봐야겠네요. 네, 여기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적금 상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매달 약속한 금액을 저축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매달 자유롭게 저축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상품이 이율은 같나요? 이율은 다릅니다. 아무래도 약속하신 금액을 매달 저축하시는 방법이 이율이 더 높아요. 돈을 모으기도 좋고요. 신분증은 가져오셨나요? 신분증 주시고 서류만 작성하면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요. 오늘은 어떤 상품이 있나 알아보러 온 거예요. 적금 상품에 대해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주시겠어요? 집에 가서 아내와 의논을 좀 해봐야겠네요. 네, 여기 있습니다.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에너지 음료에는 커피보다 두세 배 많은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이 이런 음료를 마시며 밤을 새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너무나 큰 문제일 수밖에요. 카페인 음료는 시험 전날 저녁에 잠을 쫓는 효과는 얻을 수 있지만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카페인 음료를 마시면 사람에 따라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초조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정말 카페인에 약한 사람들은 짧은 시간 안에 에너지 음료를 많이 마셨을 때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음료를 마시면서 밤을 새우는 것이 몸에 좋을 리가 없지요. 학생들이 무리해서 공부하게 된 건 결국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 때문입니다. 그게 바뀌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무리하면서 공부하는 걸 막을 수 없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에너지 음료에는 커피보다 두세 배 많은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이 이런 음료를 마시며 밤을 새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너무나 큰 문제일 수밖에요. 카페인 음료는 시험 전날 저녁에 잠을 쫓는 효과는 얻을 수 있지만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카페인 음료를 마시면 사람에 따라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초조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정말 카페인에 약한 사람들은 짧은 시간 안에 에너지 음료를 많이 마셨을 때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음료를 마시면서 밤을 새우는 것이 몸에 좋을 리가 없지요. 학생들이 무리해서 공부하게 된 건 결국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 때문입니다. 그게 바뀌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무리하면서 공부하는 걸 막을 수 없어요.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보세요? 준수 씨, 오늘 끝나고 영화 보러 갈래요? 표가 생겼거든요. 미안해요. 오늘 야근을 해야 해서 못 가겠네요. 네? 준수 씨네 회사는 의무 퇴근제를 하고 있잖아요. 의무 퇴근제를 하는 회사는 6시 반이면 다 퇴근한다던데? 말이 의무 퇴근이지. 사실은 사유서를 쓰면 야근을 할 수 있어서 일이 조금만 바쁘면 다들 야근을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럼 다른 회사처럼 그냥 야근을 하는 거네요? 의무 퇴근을 하려면 아예 6시에 회사 컴퓨터를 다 꺼버려야 하는데 말이에요. 안 그래도 처음에는 6시에 컴퓨터를 꺼버렸는데 회사에서 컴퓨터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주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야근 문화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영화는 다음에 봐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녁 꼭 먹고 일하세요. 다음에 연락할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준수 씨, 오늘 끝나고 영화 보러 갈래요? 표가 생겼거든요. 미안해요. 오늘 야근을 해야 해서 못 가겠네요. 네? 준수 씨네 회사는 의무 퇴근제를 하고 있잖아요. 의무 퇴근제를 하는 회사는 6시 반이면 다 퇴근한다던데? 말이 의무 퇴근이지. 사실은 사유서를 쓰면 야근을 할 수 있어서 일이 조금만 바쁘면 다들 야근을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럼 다른 회사처럼 그냥 야근을 하는 거네요? 의무 퇴근을 하려면 아예 6시에 회사 컴퓨터를 다 꺼버려야 하는데 말이에요. 안 그래도 처음에는 6시에 컴퓨터를 꺼버렸는데 회사에서 컴퓨터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주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야근 문화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영화는 다음에 봐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녁 꼭 먹고 일하세요. 다음에 연락할게요.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곳에는 새가 산다라는 책을 출간하신 이지영 씨를 소개합니다. 지영 씨,
새로 나온 책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이 책은 제가 처음 환경운동을 시작할 때의 마음으로 쓴 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연보호를 실천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길 바라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환경운동이라고 하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소설책만 내다가 처음으로 소설이 아닌 글을 담게 된 책이라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온 책은 새가 중심이 아니겠군요. 네. 제목을 보고 새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새를 통해서 자연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곳에는 새가 산다라는 책을 출간하신 이지영 씨를 소개합니다. 지영 씨, 새로 나온 책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이 책은 제가 처음 환경운동을 시작할 때의 마음으로 쓴 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연보호를 실천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길 바라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환경운동이라고 하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소설책만 내다가 처음으로 소설이 아닌 글을 담게 된 책이라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온 책은 새가 중심이 아니겠군요. 네. 제목을 보고 새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새를 통해서 자연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29번. 삼십 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저는 영어 조기 교육에 찬성합니다. 무엇이든 그것을 배우기에 적합한 시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언어야말로 그 시기를 지나치면 배우기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받았는데도 영어로 길을 물어보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현실을 보면 언어 교육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더 분명해지지요. 네. 언어 교육에 적합한 시기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아이 때부터 영어를 배우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말을 배우는 것은 문법 규칙 등 보편적인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외국어는 최소한 자기 나라 말은 완벽하게 익히고 난 다음에 배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영어 조기 교육에 찬성합니다. 무엇이든 그것을 배우기에 적합한 시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언어야말로 그 시기를 지나치면 배우기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받았는데도 영어로 길을 물어보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현실을 보면 언어 교육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더 분명해지지요. 네. 언어 교육에 적합한 시기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아이 때부터 영어를 배우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말을 배우는 것은 문법 규칙 등 보편적인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외국어는 최소한 자기 나라 말은 완벽하게 익히고 난 다음에 배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31번. 삼십이 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취미로 무언가를 수집하는 분들 많으시죠? 특이한 동전이나 기념이 될 만한 동전을 모으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새로 나오는 동전을 모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더 이상 새 동전을 만들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동전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동전 사용량도 줄어들어서 해마다 새로 만드는 동전의 양도 적어지는 추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금까지 만들어낸 동전의 양으로도 앞으로 사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고 동전을 만드는 비용을 절약하면 세금까지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조만간 조폐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동전을 계속 만들지에 대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취미로 무언가를 수집하는 분들 많으시죠? 특이한 동전이나 기념이 될 만한 동전을 모으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새로 나오는 동전을 모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더 이상 새 동전을 만들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동전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동전 사용량도 줄어들어서 해마다 새로 만드는 동전의 양도 적어지는 추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금까지 만들어낸 동전의 양으로도 앞으로 사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고 동전을 만드는 비용을 절약하면 세금까지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조만간 조폐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동전을 계속 만들지에 대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란 쓰레기를 적게 발생시키고 재활용품을 제대로 분리하도록 만든 제도로서 쓰레기의 양에 따라 처리 비용을 다르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쓰레기만 종량제를 실시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역시 배출하는 양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시민들의 양심 문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화장실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린다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모두 하수구로 버려서 하수구를 막히게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음식물 쓰레기를 베란다 밖으로 쏟아버려서 다른 가정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보다 시민들의 양심을 회복하는 일이 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란 쓰레기를 적게 발생시키고 재활용품을 제대로 분리하도록 만든 제도로서 쓰레기의 양에 따라 처리 비용을 다르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쓰레기만 종량제를 실시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역시 배출하는 양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시민들의 양심 문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화장실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린다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모두 하수구로 버려서 하수구를 막히게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음식물 쓰레기를 베란다 밖으로 쏟아버려서 다른 가정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보다 시민들의 양심을 회복하는 일이 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5번.
3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최근 전셋집을 구하기 힘든 전세난이 계속됨과 동시에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세값이 눈에 띄게 크게 올랐습니다. 집을 사는 것과 다름없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전세로 집을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부동산 매매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비슷한 가격이라면 전세보다는 매매 거래를 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이 전세 선호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매매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전셋집을 구하기 힘든 전세난이 계속됨과 동시에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세값이 눈에 띄게 크게 올랐습니다. 집을 사는 것과 다름없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전세로 집을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부동산 매매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비슷한 가격이라면 전세보다는 매매 거래를 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이 전세 선호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매매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7번. (3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네. 그렇다면 쉽게 말해 유정란은 병아리가 될 수 있는 달걀이라는 거군요. 선생님, 그렇다면 닭이 낳은 알은 모두 유정란인가요? 닭이 유정란만 낳는 것은 아닙니다. 닭은 무정란을 낳기도 합니다. 무정란은 유정란과는 반대로 병아리가 될 수 없는 달걀이지요. 닭은 알을 낳을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수정 여부와 관계없이 알을 낳기 때문에 무정란을 낳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닭이 무정란을 낳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달걀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 닭의 품종을 개량하고 주변의 빛과 온도를 조절해서 닭이 알을 많이 낳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료에 각종 약품을 첨가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낳은 달걀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네. 그렇다면 쉽게 말해 유정란은 병아리가 될 수 있는 달걀이라는 거군요. 선생님, 그렇다면 닭이 낳은 알은 모두 유정란인가요? 닭이 유정란만 낳는 것은 아닙니다. 닭은 무정란을 낳기도 합니다. 무정란은 유정란과는 반대로 병아리가 될 수 없는 달걀이지요. 닭은 알을 낳을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수정 여부와 관계없이 알을 낳기 때문에 무정란을 낳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닭이 무정란을 낳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달걀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 닭의 품종을 개량하고 주변의 빛과 온도를 조절해서 닭이 알을 많이 낳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료에 각종 약품을 첨가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낳은 달걀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39번. (40번) 다음은 전력 소비에 대한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최근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가정에서 더욱 전기를 아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도 보지 않는데 TV를 켜고 있거나 사람이 없는 방에 불을 켜놓는 집이 많다면서 전력이 부족한 위기 상황인 만큼 가정에서부터 전기 절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가정의 전기 사용량은 미국 가정에 비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쓰는 산업용 전기의 사용량은 가정용 전기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전기 요금은 가정용보다 산업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이렇게 산업용 전기가 저렴하기 때문에 회사나 공사에서 계속 전기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용 전기세를 일정 부분 인상하고 공장이나 회사에서 전기를 아껴야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가정에서 더욱 전기를 아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도 보지 않는데 TV를 켜고 있거나 사람이 없는 방에 불을 켜놓는 집이 많다면서 전력이 부족한 위기 상황인 만큼 가정에서부터 전기 절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가정의 전기 사용량은 미국 가정에 비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쓰는 산업용 전기의 사용량은 가정용 전기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전기 요금은 가정용보다 산업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이렇게 산업용 전기가 저렴하기 때문에 회사나 공사에서 계속 전기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용 전기세를 일정 부분 인상하고 공장이나 회사에서 전기를 아껴야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41번. (42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블랙 스완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블랙 스완은 말 그대로 검은 백조라는 뜻입니다. 17세기 유럽인들은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모든 백조는 흰색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대륙 발견과 함께 검은 백조, 즉 블랙 스완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이때부터 블랙 스완은 진기한 것 또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던 것이나 불가능하다고 인식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몇 가지 사실만 가지고 단정 짓는 것이 위험한 행동이란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경험만을 바탕으로 다른 것들을 일반화시키는 사람은 독단적이고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자기가 겪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백조가 무조건 희다고만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블랙 스완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블랙 스완은 말 그대로 검은 백조라는 뜻입니다. 17세기 유럽인들은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모든 백조는 흰색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대륙 발견과 함께 검은 백조, 즉 블랙 스완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이때부터 블랙 스완은 진기한 것 또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던 것이나 불가능하다고 인식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몇 가지 사실만 가지고 단정 짓는 것이 위험한 행동이란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경험만을 바탕으로 다른 것들을 일반화시키는 사람은 독단적이고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가 겪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백조가 무조건 희다고만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날씨 참 덥죠? 오늘은 여름 중 가장 덥다는 복날입니다. 복날에는 더위에 지친 몸에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보양식을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학교 앞에 있는 삼계탕집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군요. 이 더운 날씨에 뜨거운 음식을 먹으려고 줄을 서 있다니, 복날에 보양식을 먹는 전통을 모르는 외국인이 본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참 특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울 때는 냉면이나 아이스크림처럼 시원한 음식을 먹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시원해지는 기분이 드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체온을 낮게 해주는 효과가 없습니다. 반면 이열치열이라는 말,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더울수록 뜨겁고 매운 음식으로 더위를 이긴다는 말인데요. 이열치열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날에 챙겨 먹는 음식은 대부분 삼계탕이나 추어탕 같이 뜨거운 음식인데요. 실제로 뜨거운 음식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코로 들어온 바이러스를 밖으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냉방병이나 여름 감기 같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지는 것이죠.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날씨 참 덥죠? 오늘은 여름 중 가장 덥다는 복날입니다. 복날에는 더위에 지친 몸에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보양식을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학교 앞에 있는 삼계탕집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군요. 이 더운 날씨에 뜨거운 음식을 먹으려고 줄을 서 있다니, 복날에 보양식을 먹는 전통을 모르는 외국인이 본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참 특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울 때는 냉면이나 아이스크림처럼 시원한 음식을 먹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시원해지는 기분이 드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체온을 낮게 해주는 효과가 없습니다. 반면 이열치열이라는 말,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더울수록 뜨겁고 매운 음식으로 더위를 이긴다는 말인데요. 이열치열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날에 챙겨 먹는 음식은 대부분 삼계탕이나 추어탕 같이 뜨거운 음식인데요. 실제로 뜨거운 음식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코로 들어온 바이러스를 밖으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냉방병이나 여름 감기 같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지는 것이죠. 45번.
46번. 다음은 인터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시립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미술 설명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시립미술관의 김준수 부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미술 설명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흔히 미술을 이해하기 어렵고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술 작품에 대해서는 할 이야깃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술관에서는 작품에 대한 설명은 물론 작가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 또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미술 설명 서비스를 운영했더니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미술을 더 이상 어려운 취미가 아닌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은 예술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시립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미술 설명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시립미술관의 김준수 부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미술 설명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흔히 미술을 이해하기 어렵고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술 작품에 대해서는 할 이야깃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술관에서는 작품에 대한 설명은 물론 작가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 또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미술 설명 서비스를 운영했더니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미술을 더 이상 어려운 취미가 아닌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은 예술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47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광고 문구 기억하시나요?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와 동메달을 딴 선수의 얼굴을 비디오로 찍어 그들의 표정을 비교 분석한 결과 동메달을 딴 선수의 표정은 아주 행복해 보였지만 은메달을 딴 선수의 표정은 고통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은메달은 2등이고 동메달은 3등인데 왜 동메달을 딴 선수의 표정이 더 행복해 보였을까요? 은메달을 딴 선수는 금메달을 딴 선수를 보며 자신이 1등을 할 수 있었다며 안타까워하고 반대로 동메달을 딴 선수는 시상대 위에 오른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기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성취감을 다르게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서 2등을 한 것이 불행한 일일까요? 목표를 높게 가지고 앞서 나가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기대치를 조정해서 성취감을 크게 느끼는 것 또한 자신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 아닐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광고 문구 기억하시나요?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와 동메달을 딴 선수의 얼굴을 비디오로 찍어 그들의 표정을 비교 분석한 결과 동메달을 딴 선수의 표정은 아주 행복해 보였지만 은메달을 딴 선수의 표정은 고통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은메달은 2등이고 동메달은 3등인데 왜 동메달을 딴 선수의 표정이 더 행복해 보였을까요? 은메달을 딴 선수는 금메달을 딴 선수를 보며
자신이 1등을 할 수 있었다며 안타까워하고, 반대로 동메달을 딴 선수는 시상대 위에 오른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기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성취감을 다르게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서 2등을 한 것이 불행한 일일까요? 목표를 높게 가지고 앞서 나가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기대치를 조정해서 성취감을 크게 느끼는 것 또한 자신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 아닐까요? 49번. 오십 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